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내실그 부탁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전쟁 리스크의 공포감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자금은 한정돼 있고 이러한 공포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5,1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5.96% 내림세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전쟁 관련주들만이 상승불을 켜내는 파란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역시나 코스닥도 퍼렇게 멍든 하루였습니다. 1067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막판에 조금 만회하면서 4.54% 내림세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저희 수급 함께 보실까요? 오늘 거래소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을 출하했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1조 원이 넘는 물량, 외국인은 무려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이 장중에는 5조 원 넘게 담아가는 모습이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5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출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코스닥은 그래도 개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매수폭을 조금이나마 축소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스피드 상단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 열어주세요. 네, 풍산, 농심 올라와 있습니다. 풍산이 사실은 이 방산주로서 두 가지 좀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동성이 컸고 이것만은 꼭씩 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 남겨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농심도 지금 손실권이신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잠시 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KBI 동국시럽 사면 올라와 있습니다. KBI 동국시럽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안 될 정도로 동전주로 전락을 했거든요. 워낙에 오래 보유하신 만큼 잠시 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도 네 02786-102-1023번 두 대의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기준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내실그 부탁해 매주 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정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초반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는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력을 보여주는 시장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도 전략 후강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민정욱 의원님께서는 낙폭 과대주를, 저희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코스닥 대형주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민정욱 의원님, 낙폭 과대주. 이제 전쟁 발발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이거든요. 네.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계좌가 아플 때 네.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세워볼까요? 네, 맞아요. 최근 시장이 유가 급등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다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본 뭐 장중 뭐 8%, 10%씩 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못 받고 그 정도의 조정폭은 좀 보이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업황의 종목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미 좀 낙폭이 좀 가한 종목의 자리를 좀 접근을 해가지고 좀 단기 수익 생기는 전략으로 보는 게 오히려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좀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유가 급등세로 인해 가지고 단기 낙폭이 좀 강한 국면이고 주말에 일단은 국제유가가 한 80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틀 만에 100%를 치솟으면서 거진 100달러를 치솟으면서 거진 2일간 뭐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져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 좀 단기 충격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장 후반 낙폭을 좀 축소를 좀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낙폭은 좀 줄여준 모습들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일단 트럼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자존심 싸움이 조금 이제 형성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일단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요. 이란 역시도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가를 급등시켜야 하는 각자의 몫을 따라가지고 조금 활발하게 좀 움직일 걸로 좀 보여지는데 유가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열어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고점이다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단정 짓고 접근하기보다는 변동성은 열어놓고 시장도 그러면은 당연히 일정 구간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흐름으로 체크를 좀 하고 가시면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 카드를 이제 슬슬 좀 풀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주말에 좀 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가 일단 시중에 다시 풀릴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져요. 유가 안정세가 현재 시장 변동성에서는 일단 1순위로 좀 작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좀 좋고 그 전까지는 낙주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발생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낙폭이 조금 가한 자리고요.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단기 낙폭이 가한 자리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대가 어디인가를 체크를 해놨다가 기다렸다 접근을 하시던지 그 자리가 왔을 때 접근을 하시던지 두 가지 전략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은데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7,500원짜리가 중기 바닥을 형성을 좀 해주었었던 단단한 지지권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슬슬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일단 뭐 단기 낙폭 반등이 나타나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한 두 자리 숫자 21선 국면까지 빠른 속도로 좀 반등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브리본 역시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에브리본 역시도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단기 낙폭이 좀 가한 자리인데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중기 바닥권까지 이미 쉬지 않고 5일선 저항받으면서 계속 빠진 위치대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7,000원대 국면까지 지금 눌러있는 상황인데 16,000원, 15,000원 그 자리 국면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흔들렸을 때는 단기 낙폭이 좀 강하게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에브리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좀 단기 접근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낙폭가대 반등 흐름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요. 사이닉 솔루션 에브리본까지 낙폭 과대 구간에서 관심 갖고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위원님과 함께 코스닥 대형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도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닥 대형주를 봐야 되는 포인트 있을까요? 예, 뭐 사실 뭐 요즘 들어서 이 비이성적 흐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서 이제 유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오늘도 장중에 WTI 브렌트 유 공이 119달러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현재는
한 105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108달러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 코로나 시절에 유가가 마이너스 23달러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비이성적인 그런 가격이었고요. 사실 물론 뭐 정쟁의 장기화에 대한 염려들 여전히 뭐 남아 있고, 그리고 일부 이 중동 쪽에서 또 이제 감산도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미 가격적으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줘서 이제는 서서히 좀 안정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직접적인 피해 물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그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왔는데 거기다 유가까지 급등을 했으니 주로 이제 달러 베이스로 원유를 수입해 쓰는 그 국내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악재 요인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주에 좀 약간 좀 터무니없는 급락을 한 차례 경험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쯤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크지 않겠다라는 기대도 투자자들한테 상당폭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서 충분히 또 이제 저가 매수에 그런 또 이제 니즈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같은 출렁이면 안 나올 거다. 지난주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낙폭을 오후에 일부 만회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하나 이번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기 만기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올해 1000번째 동시 만기인데요. 근데 외국인들의 누적된 포지션 최근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오늘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장중 만계약 이상 매도를 하다가 4,100계약대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들이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지난번 만기 때 이후에 동시 만기 기준으로 이번 만기 때의 포지션을 봤을 때 대략 선물지수 784포인트 아래에서 있어야 외국인들이 수익이 나는 그런 또 누적적인 그런 또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만기 전까지는 있고 반면에 코스닥이 이제 내일부터 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주로 가스켓에 담길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관련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이 방송에서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시고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일부 선반영된 시변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의 니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좀 이제 좀 중점을 두고 한번 본다면은 좋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BDC 펀드라고 해서 이 비상장 주식 혹은 또 시총 작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뭐 세제 혜택과 함께 이런 펀드가 또 출범된다라는 것들도 다음 주에 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반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슈로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반도체 대형 반도체 그래도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유가 급등과 함께 친환경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디젤 차보다 전기차에 좀 매력도 생길 수 있는 부분, 특히 유럽이 요즘에 그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런 맥락에서는 매력이 있다라는 점들, 또 낙폭과대 바이오주들, 또 로봇은 이제 이번 10일부터 또 이제 노란복 내일이죠. 노란복 특법 시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그런 것들 섹터에 나름 또 대형주 중심에 좀 이제 수급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중심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도 언급 주셨고요. 특히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 중에서 관심 종목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지난주 리노공업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으로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것이니까 이건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뭐 자리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또 시총이 2위입니다.
그런 쪽에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 ABL 바이오도 사실 지난주에 뭐 ETF에서 편입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받았던 종목.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바이오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총 큰 종목 ABL 바이오도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움, ABL 바이오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흐름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